네, 오늘부터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리스트스퀘어 예제들 다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요. 데이터 피팅 살피고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주로 살펴봤던 이야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야기까지 해서 리스트 스퀘어의 응용 분야들 이런 것들 몇 가지, 특히 이제 머신러닝 분야의 응용 분야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여기 확률하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통계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5번째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 저 16, 17, 18 뒷부분 걸 먼저 하고, 여유가 있으면 15번째 거, 왜 예습 인쇄를 예,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확률하고 이제 랜덤 변수들,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텐데 expectation하고 estimation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 명확하지 않은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서 내가 관측된 정보를 통해서 가장 그럴듯한 뭔가 추론을 해내는 이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주 간단한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 지금까지 수업 다 그랬던 것처럼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적분을 복잡하게 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슬라이드 이제 형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우리 랩에서 그 유창경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자료들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는 이유는 사실은 이 뒷부분에 이제 결국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이 맨 뒷부분에 이제 expectation, estimation 이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내 데이터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뜯어내는, 뽑아내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게 결국 우리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다뤘다든지 뭐 이런데 데이터 피팅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뭔가를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이 두 파트를 통해서 우리 선형대수 쪽이랑 이제 확률 통계 쪽이랑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건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그 두 가지 결과 그 방법을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쪽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게 그냥 그 고차원 공간상에서 어떻게 뭐 평면의 프로젝션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었고, 뭐 쿼드레틱 함수의 뭐 최소치,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이제 문제였는데, 그 똑같은 솔루션이
결국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그냥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올 텐데 고등학교 때 확률 이런 것들을 다뤄본 적이 있죠. 경우의 수라든지 그 정도. 이제 세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강의인데 뭐 한 주 정도씩 할 것 같은데 이제 확률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확률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여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음,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 확률 통계 시간에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확률 경우의 수 이런 이야기는 나왔고 뭐 평균 뭐 분산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은 했었죠. 근데 확률을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확률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확률 그 이벤트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 얽혀 있을 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요 밑에 세 가지 써 있는 것들은 이제 주사위 한 개 던져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얽혀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트 프로그램 뭐몇 가지를 정의하고 할 텐데 결국 그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같아요. 결국에 정말 핵심적인 토픽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하고 그리고 인디펜던스 이것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얽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이벤트들이 그 서로 독립인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바이스 정리, 바이스 요인도 결국에 어떤 한 가지 뭐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그 밑에 숨어 있는 다른 이벤트에 대한 어떤 사실을 추론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테크닉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 정도 토픽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하시죠. 확률은 그냥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근데 주사위를 어 주사위를 이제 확률은 그러니까 확률이 크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뭐죠? 확률이 가장 커봤자 1이고 그리고 확률은 음수 확률이란 건 없고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데 확률이 크다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흔한 일이다. 그리고 놀랍지 않다. 확률이 큰 일은 놀랍지 않다. 다시 또 얘기하면 그 사실을 알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로또를 샀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별일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아니면 뭐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로또를 어제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죠. 저 사람을 뒤따라가서 뭐 집에서 뭘 훔쳐서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은 뭔가가 그 확률이 낮은 일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라는 큰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놀라움의 척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공부하는 이야기들 이유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고 뭐 역학을 배우고 하지만 사실은 이 동전의 역학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회전역학 3축의 뭐 모멘텀 이너시아 똑같고 뭐 이렇게 회전하는 역학 똑같고 그런데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어디가 뭐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이거를 모델은 굉장히 간단해. 사실 이제 동역학 모델을 안다는 게 뭐예요? 동역학 모델을 안다는 게 여러분들 동역학 시간에 배워서 그 모델을 미분 방정식으로 동역학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초기에 동전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툭 쳐서 회전수를 얼마를 주고 속도를 얼마를 줬을 때 얘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전 던지는 동전의 모델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 지금 동영학 시간에도 다 배웠고 이런데 근데 앞면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탁 쳤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거는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 한 확률이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를 모델링을 했지만 실제로 그 거기에 그 모델링 된 역학 이외에 뭔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초기 조건을 정확하게 알면 뭐가 할 수 있겠지만 초기 조건을 뭐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든지 정확하게 만들어주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 시스템들이 그 우리 동역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딱 정해진 미분 방정식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적힌 것처럼 딱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대로 뭐 케이오틱하다고 쓰기도 하고 케이오틱하다는 단어는 다 알죠. 카오스 뭐 이런 그러니까 스토캐스틱하다고도 하는데 이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게 큰 스케일에서만 디터미니스틱하지 어떻게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이제 스토캐스틱한 확률 모델로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편하게 생각하자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그냥 확률과 통계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동전 아니면 뭐 비행기가 이제 지나가는데 비행기 온갖 옆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에 놓이잖아요. 바람이 막 불기도 하고 안 불기도 하고 바람은 이제 우리가 비행하기 전에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거고 막 이런데 여기 그런 것들을 비행기의 역학을 이렇게 쭉 날아가는 모델을 우리 비행역학에서 다루는 미분 방식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지 비행기가 공기 분자가 어디를 쳐서 뭐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뭐 볼텍스에 쌓여 있는 돌고 있는 공기 분자가 비행기를 쳤을 때 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 하자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확률 모델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방법을 좀 알면 이제 그 분자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델링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이제 비행기 역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빨리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다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처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얘기했을 때처럼 처음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 미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미래가 그냥 결정이 된 그 모델 가지고서 미래가 결정이 된 상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역학 시간에 배우고 이런 건 다 이제 디터미니스틱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이제 스토캐스틱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 할 때마다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캐스틱 모델이라고. 여기 또 뭐 몇 가지 이제 뭐 다 용어들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험 아니면 시행 이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행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그 행위 던지면 뭐가 나왔다라는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의 결과로서 나는 관측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관측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 결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벤트는 이제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랄까요?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부분 집합으로 뭐 정의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합이 5예요.
그러면 이 실험은 내가 주사위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 게 이제 실험 시행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샘플 스페이스는 뭘까요? 주사위 두 개 던졌으면 내가 주사위 하나하나 눈을 딱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샘플 스페이스는 숫자 두 개의 36개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1부터 뭐 6까지 36개.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그 36개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면 되겠고, 내가 던졌는데 합이 5가 나왔다. 이런 것은 이 이벤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눈을 x2라고 했을 때 x1과 x2가 합을 더했을 때 x1 더하기 x2가 5다. 이런 게 이제 이벤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샘플 스페이스가 이제 유한 개의 뭔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이제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고, 뭐 여기 보면 예제에서 동전 두 개를 던지면 뭐 둘 다 위거나 둘 다 아래거나 앞뒤거나 뒤앞이거나 뭐 이런 네 가지의 그 유한계의 원소를 갖는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죠. 우리 이 실험 같으면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36개. 이게 그 샘플 스페이스가 유한하지가 않고 무한히 많은 경우도 뒤에 있는 것처럼, 유한하지 않고 무한히 많은 걸 이제 continuous sample space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예제를 볼까요? 첫 번째 예제는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여기 옆에 지금 테크노파크 역에 지하철역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지하철역에는 가정하기를 5분에 한 대씩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정확하게 5분을 이렇게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딱 지하철에 내려갔을 때 몇 분 기다려야 기차가 올 것인가 하는 거. 그러면 뭐 그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초로 만약에 계산을 하자면 0초부터 5분이라고 했으니까 300초 사이에 뭐가 찍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갔는데 방금 출발했으면 한 300초 가까이 돼야 올 것이고, 한참 지났으면 뭐 영 근처에서 바로 내려갈 때 바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어, 네, 샘플 스페이스 0초부터 300초 사이에 어떤 숫자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어떤 실험을 한 거죠? 내가 딱 내려간 행위, 내려가서 다음 그 내려가서 어, 그 열차가 올 때 도착 그 시간을 재서 열차가 올 때 몇 초가 지났는지 딱 어, 어, 기록을 하는 행위가 실험이 되겠죠. 코드는 뭐죠? 코드 렌스 코드. 이거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여기에서 이 원주에서 두 포인트를 아무데나 랜덤하게 딱딱 찍어. 아무데나. 내 실험은 이겁니다. 원에서 아무데나 눈 감고 탁 찍어서 원주에 두 점을 찍어. 그래서 그 둘을 이은 길이, 얘가 이제 코드죠. 그래서 그 코드의 길이는, 이거는 뭐 어떤 값들이 나올까? 0부터 반경이 r이라고 하면 0부터 2r 사이에서 뭔가 나오겠죠. 이것도 이 사이에 뭐 아무거나 아무 숫자나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니면 우리 뭐 내가 드론을 날리는데 드론의 고도를 계측했다. 그러면 그 고도도 드론이 쭉 떴다가 이제 그 잠깐 호버링 하다가 쭉 내려와서 착륙을 했는데, 그 실험 와중에 내가 그거를 딱 그 어느 순간에 딱 그 고도 값을 읽어보면, 그것도 뭐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 중에 골라지는 게 아니고 유한한 값 중에 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discrete probability 그리고 continuous probability.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똑같은 설명들이 다 가능합니다. 디스크리트한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런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뭐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랜덤 베리어블 확률을 정의하고 랜덤 변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뭐 그 아까 맨 마지막에 뭐였죠? expectation, estimation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그 똑같은 방법들이 이제 그, 그 샘플 스페이스 아니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 컨티뉴어스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가능하겠죠. 이건 뭐랑 같냐면 우리가 어떤 수치들을 다 더하는데 쭉 타임 시리즈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 더하는데 우리가 동력학을 그렇죠, 이 수업에서 배웠죠. 동력학을 x 우리 이렇게 이제 선형 동력학 시스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이게 정의가 되잖아요. K가 하나씩 한 스텝씩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게 디스크리트 리니어 다이나미크 시스템이라고 불렀었고 컨티뉴어스 리니어 다이나미크 시스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뭐 얘를 적분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 같으면 이제 컨티뉴어스 리니어 다이나미크 시스템인데 실제 미분 방정식, 뭐 맥스웰 방정식, 뭐 우리 뉴턴 방정식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주로 공부했던 것은 이런 디스크리트한 리니어 다이나미크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비행기의 역학 뭐 이런 예제들이 아니었고 뭐 1년씩 이렇게 따져서 해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뭐 질병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이게 결국엔 둘 다 이 미분 방정식 동력학 시스템을 기술하는 그 지배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제 거버닝 이제 역학 같았으면 이제 뉴턴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분야마다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쪽에서는 동력학 시스템을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둘 사이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K 간의 시간이 굉장히 극소가 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둘 사이가 어느 정도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서로 그 뭐랄까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어, 그 뭐라고 하지? 어느 약간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더해지면 이제 서로 둘 사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둘 사이가 하여튼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표현됐던 것이 왼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 그 확률 통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시그널들을 하나 그 각각 샘플마다 시그널들이 쭉 있을 텐데 그걸 다 더하는 거하고 여기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들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더 정의된 시그널들은 요거를 지금 다 더하는 거하고 요 밑에 면적을 계산하는 거랑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걸 다 더하는데 타임 샘플만큼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얘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타임 샘플 어떤 샘플 데이터 곱하기 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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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죠. 이 매 시간마다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에다가 이 델타 t 시간만큼 곱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델타 t를 곱하고 이걸 다 더하면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델타 t를 곱하면 그 델타 t를 무한소로 보내면 이제 면적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이쪽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에서 그 밑에 면적을 계산하는 적분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적분 컨티뉴어스한 쪽에서 적분으로 뭔가 정의되는 것들이 이제 디스크리트한 쪽에서는 그냥 다 총합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무슨 probability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확률 분포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분포 확률 분포를 막 다 더하게 되고 이런 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이제 디스크리트한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디스크리트한 샘플 스페이스를 주로 다룰 텐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분포들을 그러니까, 확률 발생한 확률들을 더하고 막 이런 짓들 할 텐데 이런 것들 이제 결국 주로 이제 아까 세 가지 확률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런 것들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이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확률 분포에 대해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짓들을 하는데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로 가면 그게 다 더하는 것들이 그냥 다 이제 그 적분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고 이런 걸로 바뀐다 그런 것만 그 정도만 이제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 수업에서 안 다룬다고 해서 아예 다른 것들을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더할 것들을 이제 적분을 하고 뭐 이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명이 차근차근히 안 되고 갑자기 깊은 데로 들어가고 막 이래서 어,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다시 차근차근히 한번 어,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확률을 어떤 뭐라고 보면 되겠냐면 어떤 이벤트가 들어가서 어떤 함수인데 이벤트가 들어가서 그 수치 그러니까 확률 수치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처럼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 p는 함수고 함수의 입력은 뭐냐면 어떤 이벤트이고 그리고 출력되는 것은 어떤 어떤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 주사위를 던져서 2개 던져서 합이 5다. 이런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사각괄호를 써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거 왜 이렇게 써있지? 그러니까 확률은 어떤 함수인데 어떤 이벤트가 들어가는데 그 이벤트는 그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0이 넌 네거티브한 숫자를 출력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 확률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두 번째 말은 뭐죠? 두 번째 말은 이게 지금 주사위 실험이라고 보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타날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 6가지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샘플 스페이스 S는 뭐냐면 그 6가지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6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던졌는데 1부터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럼 이건 뭐 당연히 1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요런 표현 아시죠? 아니, 이거는 A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이제 합집합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주사위 던진 게 1이 나온 경우를 얘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B가 2가 나온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A 이거 지금 컵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A 컵 B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A 유니언 B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A와 B의 합집합 이건 뭐죠? 그러면 X가 1이거나 X가 2이거나 이런 것들을 두 개면 그냥 A하고 그러니까 지금 A1과 유니언 쓰고 A2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게 n개를 다 더하면 n개의 집합을 n개의 집합을 다 유니언을 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A, I, A, N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죠?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가 결국 이걸 다 더한다는 숫자들을 더한다는 의미인 거고 얘는 똑같이 같은 표현법으로 시그마 대신에 이렇게 합집합 유니언을 써주면 n개의 이 집합을 다 합집합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n개의 집합을 합집합한 그런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한 거 맞아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건 틀렸죠. 같은 건 아닌데 어떤 경우냐면 각각 집합이 교집합이 하나도 없으면 이러면 맞죠? 이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던졌는데 x가 1일 확률하고 이거 뭔지 알죠? 이건 6분의 1이죠? 6개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주사위가 던졌는데 2일 확률. 그러면 얘가 이제 A, 얘가 B. 그래서 이 교집합의 확률은 이 합집합의 확률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해서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요 둘 사이에 교집합이 없잖아요. x가 1인 경우랑 x가 2인 경우 교집합이 없는 경우니까 그냥 더해버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b가 이렇지 않고 b가 x가 짝수다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 A 컵 B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6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죠. 6가지 중에 던졌는데 6가지 중에 짝수는 3가지니까. 그러면 단순히 둘을 더하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 그래서 6분의 4고 그런가? 네, 6분의 4고 6분의 4고 이것도 사실은 그러네. 자, 잠깐 제가 둘도 사실은 그게 없죠. 교집합이 없죠. 1이고 2. 이거를 홀수라고 해볼까요? 홀수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거 6분의 1, 두 번째 거 2분의 1 그대로고 A와 B의 합집합은 X가 뭐일 때죠? 이거는 X가 1이거나 합집합이 뭐예요? X가 1이거나 3이거나 5이거나 세 가지. 그러면 얘는 6가지 중에 3가지니까 2분의 1이고 둘 더하면 2분의 1보다 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첫 번째 A 사건하고 B 사건하고 그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더할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어,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어, 0부터 100이 회전판에 0부터 쭉 1, 2, 3, 4 쭉 해서 여기가 이제 100까지가 그러니까 0하고 이제 100하고 또 겹치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부터 그러니까 각각 호의 원 둘레에 어떤 점은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회전판을 돌려가지고 여기 뾰족한 거 툭 튀어나와서 뭐 어디 걸려 있냐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그냥 원판 중에 아무데나 아까 한 것처럼 눈 감고 아무데나 딱 찍어서 나온 숫자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실험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요 액션 세 가지가 성립을 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샘플 스페이스는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실험이죠. 0부터 100 중에서 얻어지게 될 것이고 요 이벤트가 뭐죠? 그 숫자를 뽑아냈는데 x1보다는 크고 x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어때요? x1과 x2가 굉장히 붙어 있으면 확률이 되게 낮을 것이고 크게 떨어져 있으면 뭐 확률이 클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100이고 그 중에 x2에서 그 잘라낸 그 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x2, x1이고 여기가 이제 x2라고 하면 요만큼의 전체 호 중에 요 지금 굵게 칠해진 요 사이에 뭔가 떨어지면 그 내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길이분의 두꺼운 호의 길이 이거 이제 이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놈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게 만족이 된다. 두 번째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 이건 뭐예요? 얘가 0이고 얘가 100인 경우가 되겠죠. 그 찍었는데 0부터 100 사이 숫자가 나올 확률. 당연히 1이죠. 요거는 이거는 이 원을 예를 들어서 n개로 예를 들어서 5개 구간으로 분할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이고. 5개로 등간격으로 쪼개서 첫 번째 사건이 이 첫 번째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구간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5개의 사건을 정의를 하면 각각의 확률은 뭐예요? 각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5분의 1이고 그리고 전체 어, 각각 사건의 총 유니언은 지금 요걸 전체 구간을 5개로 쪼갠 거니까 그 유니언 그 사건들의 유니언은 전부 그러니까 다 더한 거라서 뭐 0부터 100 사이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사건이 되겠죠. 유니언 사건이 되겠죠. 그 유니언 사건의 확률은 1이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의 확률의 합은 각각의 사건들의 확률이 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1 5개 해서 1이고 만족이 당연한 이야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확률 우리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가지수분의 내 사건의 가지수 뭐 이렇게 보면 경우의 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예요? 첫 번째 2개 던졌는데 합이 7이다. 합이 7이다. 그러면 이 확률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6가지밖에 없죠. 36가지 중에 합이 7 확률 6분의 1. 너무 쉬운 거를 지금 제가 두 번째 사건은 합이 8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 있는 경우죠. 8보다 9부터 10, 11이 되는 가지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36개 중에 9개니까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는 뭐죠? 10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10보다 크면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 뭐 이렇게 확률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거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요 실험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이거 쉬운 거니까 잘 따라오면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합이 10을 넘으면 그러니까 11이거나 12이면 굉장히 큰 돈을 주겠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하라 그러면 얼마 정도 배팅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를 주사위 두 개 던져서 10보다 큰 수 나오면 굉장히 큰 돈을 줄 테니 그러면 어느 정도 배팅하면 맞을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10보다 클 확률이 몇이에요? 지금 12분의 1이잖아요. 12분의 1이니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 그래서 내가 그 좀 배팅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게임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 게임이 그냥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두 개를 던지면 뭐 큰 돈을 주겠다 배팅을 해라 그리고 던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순서대로 던질 거예요. 두 번을 던져서 두 번 던진 거를 다 더해서 12보다 크면 큰 돈을 주겠다. 근데 하나를 딱 던졌어. 하나를 던졌는데 어, 하나를 던졌는데 6이 나왔어. 아니면 좀 쉬운 거부터 하나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더 그 사이에 한 번 던진 다음에 배팅을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개 던져 10 나와야 되고 아니면 1인데 아씨 하나 던졌는데 1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거 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실험을 아무것도 하기 전에는 확률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2분의 1이었죠. 그런데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던져서 나온 숫자 값을 그 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밑에 깔려 있는 이 게임에서 게임 밑에 얽혀 있는 그 정보들에 대한 그 게임 밑에 깔려 있는 정보를 내가 좀 더 얻은 거죠. 그러니까 게임 하나 던져서 1이 나왔는데도 나는 확률 그대로 12분의 1이니까 그대로 나는 배팅 갈 거예요 하면서 가고 아니면 두 번째 숫자를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던졌는데 6이 나왔어. 그럼 난 돈을 더 넣어야죠. 왜? 그러면 첫 번째가 6이 나왔으면 어, 이제 요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36개 중에 요 세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던지기 전에는 36개 중에 요 세 개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경우인 거고 지금은 하나 던졌는데 6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요 위에 것들은 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내 거는 이 첫째 거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던져서 6이 나왔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바뀌었죠? 요 6개 중에 첫 번째 건 정해졌고 두 번째가 10 이상 요 두 가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6개 중에 2개. 3분의 1로 4배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 12분의 1이었으니까 조심스럽게 배팅을 조금만 걸다가 하나를 딱 던져서 6이 나왔으면
3분의 1, 3분의 1이면 꽤 많이 커졌으니까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뭔가 들어올 때마다 이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번다는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서 그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이 뒷부분에서 이제 할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건 뭐 통계적으로 실험을 많이 하면 그 확률 그 값에 뭐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뭐 6분의 1이지만 짝수가 나올 확률이 반이지만 내가 두 번 던진다고 항상 둘 중에 한 번만 짝수가 나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둘 다 나오기도 하고 둘 다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번 던져가지고 그 n이 작으면 그 실험 횟수가 작으면 그 실험을 통해서 계측된 그 확률하고 이론적인 확률하고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숫자가 그 실험 횟수가 점점 커지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만 번을 던졌으면 주사위를 만 번을 던졌으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대략 5천 번 가까이 점점 더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 반에 딱 수렴을 한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확률을 그 실험을 통해서 계측된 확률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여기는 두 번째 이야기는 2,000명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A형이 820명이었다. 한 명을 뽑았을 때 A형의 확률은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볼 게 아니라 어, 다음은 이, 뭐 이런 것들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서 살펴보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체 네모는 이 샘플 스페이스고 첫 번째 원은 A라는 이벤트, 그다음에 B라는 이벤트.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다. 그런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왼쪽 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오른쪽 원이 될 것이고, 그 둘을 더하면 가운데 B꿈친 데가 두 번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둘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 A와 B 교집합의 전체 면적을 빼버리면 이 A와 B 합집합의 전체 면적을 빼버리면 이 합집합에는 지금 빗금친 자리가 두 번, 그러니까 합집합에는 한 번만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왼쪽에 두 번을 따로따로 더하면 이제 그게 그놈이 두 번 더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교집합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둘을 뒤집은 이야기가 또 있죠. 요거는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B의 확률 따로 더하면 이제 중간에 뒤꿈치 내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이제 합집합의 확률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히 관측할 수 있는 것이 합집합의 확률이 둘 다를 더한 것보다는 이제 클 수 없다. 이게 여기 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등호가 이게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느냐? 부등식을 보면 항상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언제는 정확한 부등식이 되고 언제는 등식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거 지금 빼준 게 0이면 이제 되는 거니까 빼준 게 0이라는 게 뭐예요? 둘이 겹치는 게 없다. 디스조인트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런 거 봤죠?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인 경우나 그리고 1인 경우 뭐 이런 이야기. 여기에서 지금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뭐냐면 그래서 결국 요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가 발생한다.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가 둘 다가 발생한 확률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어요. 여기에 그러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는 개념이 약간 나머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그거보다 약간 좀 더 난해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보면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5개의 B1부터 B5까지의 5개의 이벤트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5개가 이제 조인트하진 않고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5개가 있고 그리고 A라는 이벤트가 또 이렇게 뭔가 관련이 여기에 이 샘플 지금 이 실험에 뭔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1부터 B5는 뭐 주사위가 5개 아니 6개면 편할 텐데 예를 들어서 6개라 치면 B1부터 B6까지는 이제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1이고 뭐 2이고 뭐 그 6개의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A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인 경우 그러면 그 한 가지 실험을 가지고서 이 이벤트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제 A 이벤트는 B랑도 겹치고 안 겹치는 데도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아까 확률의 그 액시움 세 번째 걸 살펴보면 B들이 서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각각 B의 확률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는 그냥 B를 5개 그냥 교집합해 놓은 거랑 이건 뭐 겹치고 안 겹치고랑은 관계가 없네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거는 지금 두 개를 그림을 같이 놓고 좀 봅시다. 요 확률은 뭐 의미할까요? 요 위에 그림에서 A도 일어나고 이제 B1이라고 봅시다. A도 일어나고 B1도 일어나. 자리 어디죠? 여기서? 요 빗금친 자리가 A도 일어났고 B1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써서 요 확률은 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전체 S 면적 분의 지금 빗금친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A와 BI가 동시에 일어난 자리 그 이벤트들을 다 더해 놓은 거. 그게 A라는 이벤트다. 뭐 당연하죠. A와 B1을 합쳐놓은 데가 여기고 A와 B1이 같이 일어난 데가 여기고 A와 B2가 같이 일어난 데가 여기고 B3, A와 B4, A와 B5 이것들을 다 유니언해 놓은 게 지금 A라는 이벤트다. 이것도 뭐 당연히 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들이 서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빗금친 요 5개도 겹치는 데가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1이 같이 일어난 확률하고 이걸 5개를 다 더하면 이 각각이 뭐냐면 S분의 전체 타원의 전체 면적 분의 이 각각 뒤꿈치 면적의 총합인 거죠. 그러면 다 더하면 뭐예요? 전체 면적, 이 전체 면적을 어떻게 했을까요? 쓰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다 보면 전체 면적, 이 오른쪽에 5개는 분모에는 전체 면적이고 분자에는 각각의 뒤꿈치 면적들을 5개 다 더한 거죠. 그러면 분모 다 똑같으니까 분모분의 위에 5개 면적을 다 더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A의 확률인 거죠. 이거는. 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그거죠. 이 A의 확률을 그러니까 A가 발생할 확률, 이벤트 A에 대한 확률을 이쪽 보면 각각의 A와 B, I가 같이 발생할 이벤트들의 총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지금 B들이 다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 얘가 각각 확률에 대한 합으로 이 둘 사이가 이게 보세요. 집합을 다 더한 합집합의 확률인 거고 얘를 요 안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죠. 다 합집합해서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걸 그냥 얘를 P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게 확률이 들어가면서 얘는 받아들인 애들이 집합들인 거고 확률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집합이 아니라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니라 이제 더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A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각각의 뭘로 썼냐면 A와 B 아이들이 같이 발생할 확률의 총합으로 썼어요. 지금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 A의 확률을 A와 그 A 근처에서 나타나는 이벤트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A라는 이벤트인데 이 B들은 뭐냐면 같은 이 같은 실험에서 내가 관심 있는 A라는 이벤트 주변에 이제 같이 얽혀 있는 확률들인 거잖아요. B들은. 그래서 A의 확률을 A와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의 이거는 이제 같이 일어난 확률이니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 A의 확률을 A와 내 관심 있는 이벤트 A와 그 주변에 있는 B1부터 B5들의 그 B5까지 그 이벤트들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들의 총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우리말로 결합 확률이라고 많이 하고 이벤트 둘이 결합해서 같이 일어난 확률이라는 뜻에서 얘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나는 A라는 이벤트에 관심이 있는데 이 A 이벤트의 확률을 A뿐만 아니라 A 주변에 있는 이벤트들 B1부터 B5까지 그 이벤트들과의 결합 확률의 총합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다 이렇게 부르고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말 많이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변 확률이란 말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고 더 이제 더 흔하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왜 이 오른쪽에가 왼쪽에 얘가 훨씬 간단하잖아요. A의 이벤트의 확률, A 이벤트 발생할 확률. 근데 왜 걔를 굳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벤트들하고 얽혀가지고 이제 결합 확률의 합으로 왜 이 간단 왜 오른쪽 왼쪽이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는데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이걸 총합으로 표시를 하느냐? 많은 경우에 이 많은 우리 뭔가 실험들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숨어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 형태로 뭔가 정보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A와 B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겠냐면 A는 어, 내, 내, 내 드론의 실제 위치를 이야기하는 어떤 이벤트. 그리고 B는 내 드론의 실제 위치를 계측한 정보가 뭐 있는 이벤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는 내 드론의 실제 위치를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는 실제 위치는 없고 계측한 노이즈가 낀 정보들만 이제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깊은 이야기는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음, 왜 이런 걸 정의하느냐? 오른쪽 형태로 뭔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뒤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확률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인데 주변에 뭔가 다른 이벤트들과의 결합 확률의 총합으로 표현한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 컨디셔널 프로빌 정의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시죠. 정의 하나 더. 지금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거는 컨디셔널이 뭐죠?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내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의 그 확률, 뭐 이런 이야기. 뭐 정의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 이렇게 쉼표로 쓰면은 뭐라고 했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joint probability를 의미한다고 했고 얘를 바를 이렇게 딱 사이에다 쭉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얘는 고등학교에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아는 그대로 해. 이건 뭐죠? B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럼 마지널 프로베빌리티도 고등학교 때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네, 나왔어. 음, 괜히 천천히 설명을 했네. 예. 그 조인트 프로베빌리티 이거는 그러니까 읽기를 probability of A 바 B 뭐 그냥 써 있는 대로 읽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probability of A given B 그러니까 B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확률. 아까 얘기한 거나 이제 아까 얘기한 주사위 2개 던진 실험에서 도박하는 거랑 마찬가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 아무것도 내가 아무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을 때 그 확률하고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6이 나왔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의 확률은 다르다는 것처럼
그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궁금했던 게 주사위는 하나씩 하나씩 던진 걸 x1, x2라고 했을 때 x1 더하기 x2가 10보다 클 확률 기분 x1이 6인.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아까 3분의 1이었죠. 처음에는 아무 정보 없을 때는 그냥 요 확률이었던 거. 내가 하나 던지기 전에 게임을 시작할 때 궁금했던 확률은 이게 12분의 1 이렇게 됐었던 거고 한번 던져서 하나 뭔가 정보를 관찰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궁금한 것들은 이제 결국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야 당연한 것이죠. 이 새로운 정보가 발생했는데 그걸 신경 안 쓰고 뭐 살펴본다는 것은 이제 그럼 이제 돈을 잃는 거죠. 계속 포카 이거 뭐 화투든지 포카든지 이거 할 때 그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해요? 어떤 패가 까졌는지 바닥에 깔린 패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알죠? 지금 뭐 스페이드 A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스트레이트 플러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박 잘하는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서 되게 밝죠. 타짜 같은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 왜냐면 제가 어젯밤에 테이블에서 하더라고 타짜를 봤는데 걔가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들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 깔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확률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카드 뭐 눈속임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한 거지만 뭐 여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부터는 내일 모레 합시다. 지금 시간도 그렇게 돼서 지금 오늘 살펴본 것들은 지금 나중에 알았지만 뭐 다 했다고 해서 예,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수업 이제 오늘 뭔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정의보다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개념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이제 어떤 뭐 아까 게임 상황에서 뭐 어떤 일들인지 그런 것들이 두 개 사실 남은 것들이 지금 조인트 프로버빌티, 마지널 프로버빌티 살펴봤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제 살펴볼 것이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하고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조인트 프로버빌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얽혀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인 베이스 정리 요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뒤에 이야기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이 깔려있는 기반에 깔려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하고 정보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 이해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프로버빌티 그리고 베이스 정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서 아니면 우리 뭐 고전적으로 많이 했던 이제 상태 추정, 비행기의 상태를 비행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상태들을 읽어내는 그런 기술들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기초적인,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죠. 여기서부터. 네.